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신다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너지 인력양성 2025년 신규 지원 대상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 신규 지원 대상 설명입니다. 그 지원 대상을 보시면 교육훈련과 정책 기반 내역 사업에 교육훈련의 미래에너지 융합 인재 양성의 에너지 융합대학원 과제 4개 그리고 에너지 혁신연구센터의 8개 과제가 지금 공고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융합대학원은 에너지 융합 인재 육성 거점을 조성을 하고 6.5억 원 정도를 25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혁신연구센터에는 이제 경쟁형 과제로 과제당 1억 원 정도 지원 예정이고 세계 최고 기술력과의 초격차 유지 필요 또는 국산화 시급 분야의 최정상급 인재 양성을 거점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에너지 기술 공유대학에는 이제 2개 내외 과제를 지원 예정이고 과제당 15에서 20억 내외 지원 예정입니다. 지역 대학과 지자체,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중점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형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 기반의 에너지 인력 양성 선순환 체계 플랫폼 구축 과제는 사업 수혜자를 위한 채용 연계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신규 구축 과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등은 기술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에너지융합대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융합대학원은 이제 단일학과 인재 양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융합대학원 신설을 통해서 에너지 플러스 ICT, 에너지와 사회과학 등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과제 4개 과제가 있고 과제명과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CCUS 전주기 운영 기술 정책 융합대학원입니다. 이 과제는 CCUS 전주기 기술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국제 탄소 감축 제도화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세대 전력시장 대응 기술 정책 융합대학원입니다. 저탄소 전원 위주의 전력시장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력 경제, 발전 설비, 전력 개통, 재생에너지 분산 전원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여 전력시장의 전공 및 응용할 수 있는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자원 순환 기술 정책 융합대학원입니다. 전기차, ESS 등 사용 에너지 저장 장치로부터 유가 및 희유금속 등의 원료 확보를 위한 전처리 및 회수 공정 등의 재전원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환경, 경영, 물류, 법, 제도 등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춘 융합형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탄소 원료 정유 공정 혁신 융합대학원입니다. 원유 대체 저탄소 원료 확대를 위하여 정유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과 탄소 배출권 연계 전주기 평가 전문 컨설팅 역량을 갖춘 창의적 글로벌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융합대학원의 지원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 5년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3년, 2단계에 2년으로 진행 예정이며 신청 대상은 대학교 주관,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관은 대학 주관으로 주간대학, 소속학과 제외하고 이종학과 구성 3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단계 종료 시까지 협력기관 기업을 10개 내외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이란 인력 양성 사업 수혜 인원에 대해서 정규직, 인턴십, 현장 실습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참여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이고 미제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만 명시를 하면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원 규모는 연 1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혁신연구센터입니다.
에너지혁신연구센터는 세계 최고 기술력과의 초격차 유지 필요 또는 국산화 시급 분야 최정상급의 인재 양성을 거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지원 분야로는 선진 해결로 혁신연구센터 과제를 먼저 설명드리면 인재상으로 선진 해결료 원천 기술 개발 초격차 연구 역량과 해결료 자격화, 상용화, 수급 현안에 대한 이해를 지닌 해결량 분야 통합형 최정상급 인재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고효율 전력 변환 기반 차세대 전력기기 시스템 혁신연구센터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전력 변환 기반 전력기기 시스템 전주기 초격차 기술에 대한 연구 경험을 축적한 최정상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고효율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설계 및 고도화 혁신연구센터는 연료전지 발전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고효율화 관련된 스택이라든지 핵심 BOP 및 고도화와 연료전지 시스템 설계, 제어, 운영 기술 역량을 갖춘 최정상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무탄소 연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안전 혁신연구센터는 무탄소 연료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의 설계 및 제작 관련 소재 부품의 품질 및 특성 향상, 연구 배관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기술을 갖춘 최정상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2025년 5월부터 2031년까지 총 7년인데 이제 1단계 종료 후에 단계 평가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1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경쟁력 과제로 첫 해에는 이제 복수의 컨소시엄이 1단계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경쟁 평가 후에 이제 상세 기획 결과물에 대해서 단계 평가를 거쳐서 이제 선정된 기간만 2단계, 3단계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대학교 주관,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은 대학이고 상세 기획 시에는 이제 연구 공동 수행 예정인 대표 기관의 참여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2, 3단계 참여 의사가 있는 대표 기관의 참여 확약서는 1단계 연구 개발 계획서를 접수하실 때 필수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 년도만 1억 원 내고 연 10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과제 수행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동향 분석으로는 지원 분야의 국내외 산업 시장 기술 동향 바탕 분석으로 포지셔닝을 노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서플라이 체인 구성 및 리딩 기업, 시장 현황 전망, 지원 분야 핵심 기술 및 주요 성능 지표, 주요국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고 초격차 유지 달성 목적으로 추진 중인 해외 연구센터 운영 사례 분석 및 시장점도 도출하셔야 됩니다. 또한 산업 시장 기술 분석에 기반해서 혁신연구센터로 추진이 필요한 초격차 유지 연구 주제 및 핵심 기술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추진 전략 수립으로는 연구개발 기관 구성 등을 포함해서 혁신연구센터의 목표, 추진 전략, 이행 과제들을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혁신연구센터 운영 목표 및 연도별 마일스톤을 제시를 하시고 향후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실지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대표 기관의 신수종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한 선행 기술 수요조사 기반의 연구 프로젝트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력 교류로 석박사 학생 대상으로 산업재 현장 연수 프로그램 등 지식 경험 공유 채널의 설계가 돼야 되고 특화 성과 지표로 산학연계 공동연구 프로젝트 센터 특화 교육 설계 및 인증 제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기술공유대학입니다.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의 사업 목적은 지역에너지 산업 생태계 위기, 지역인재 감소, 단일대학 학과로 고급 인력 양성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지역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 지역혁신기관, 지자체가 협업하는 체계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자율공모 과제로 지원 분야를 참고해서 세부 주제를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너지 인력 양성 중장기 전략 로드맵 분야 기준으로 해서 학계에서 3개 내외의 분야를 선택해서 세부 주제를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25년에는 2개 내외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획보고서 기술개요서의 지역 중점별 예시를 참고해서 제한 분야가 지역의 중점 분야인 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시고 지자체별 자체 발전 계획과 방향성이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중점 에너지 분야를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중앙부처라든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타 재정 지원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투자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분야를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지원 조건입니다. 사업기간이 2025년 5월부터 총 6년이고 신청 대상으로는 비영리기관 주관,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소시엄으로 2개 이상 대학 및 1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의 매칭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참여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협력기업의 참여가 필수이고 주관기관은 별도의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원 규모는 1차년도 15에서 20억 원 내외고 연 25억에서 30억 내외를 지원을 해주시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기술공유대학에서 지자체가 이제 매칭을 하는 번역을 참여 번역이라고 하고 에너지기술 공유를 통해 인력 양성을 위해 참여가 필요한 타 번역은 지자체가 매칭하지 않는 번역은 정부 지원 연구 개발 기준 20% 이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기술 간 공유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대학기업과 교육과정 산학협력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젝트 등을 공유해서 지역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 과정에서 에너지기술 공유에 대한 개념을 좀 제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과 대학 간 지역 중점산업 우수 커리큘럼을 공유해서 시너지를 강화하고 대학과 기업 간에는 학점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 과정 확대, 참여기업 수요기술 공동연구 등 실무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지자체는 인력 양성 사업 우수 인력 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사업 특화 지표로는 공유 확산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건수, 공유대학 참여자 및 이수자 수, 컨소시엄과 온라인 강의 공유 건수, 학점 교육 건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 상생으로는 지역 특화 교과목 개발 실적, 지역사회 문제 해결 성과, 산학형과 네트워크 연계 추진 실적, 학점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 인턴십 참여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학으로는 석박사 과정 진학자 수가 또 한 가지 표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인력 양성 선순환 체계 플랫폼 구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업 목적으로는 기존의 사업 수행자 중심의 과제 단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혜자, 학생과 수요자, 기업, 기관, 지자체 등 중심의 지원 플랫폼을 신규 구축해서 에너지 산업으로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과제입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2025년 5월부터 총 5년이고 1단계 종료 단계 평가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단체, 기업, 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이제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은 제한이 없습니다. 연 5억 원을 지원 예정이며 1차년도는 3.37억 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내용은 온오프라인 채용 지원으로 온라인은 취업 포털과 연계해서 에너지 기업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할 예정이고 기구축된 에너지 일자리 정보 온라인 제공 서비스 내비게이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에너지 인력 양성 수행 과제 현판 수용, 성과 교류 및 우수 성과 시상 등을 포함한 혁신인재 포럼을 개최 및 운영을 연 1회 하셔야 되고 에너지 분야 최대 규모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운영도 연 1회 진행 예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내용 이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 워킹그룹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원별 워킹그룹 운영을 분기별 1회 하셔야 되며 에너지 인력 양성 수행 과제, 지자체, 분야별 대표 기업 등을 포함해서 산업 수요를 좀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로는 온라인 채용관 월별 성과 및 최종 결과 보고서 매년 제출해 주셔야 되고 내비게이터 운영 결과 보고서 27년 이후 매년 그리고 체험 지원 행사 홍보 및 개최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또 에너지 워킹그룹 운영 결과 보고서를 단기별 1회 그리고 에너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일자리 박람회 기업 기관과 참여 연계 건수, 인력 양성 사업 MOU 체결 건수 등을 성과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으로는 2025년 1차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 신규 공고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제 공고문 그리고 기술 계획서 그리고 프로그램 설명서를 모두 참조하여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 25년 신규 과제 공고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으로는 이제 2025년 1차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의 신규 지원 과제 평가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차 에너지 인력 양성 평가 신규 지원 과제 평가 절차입니다. 다음으로는 목차를 보시면 주요 안내사항, 평가 항목, 평가 일정, 기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항 안내입니다. 공모 방식으로는 원천 기술형 과제로 품목지정형과 자유공모형 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 서식으로 하시고 이제 공모 형태에서 자유공모형 과제는 에너지 기술공유 대학 과제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체계로는 일방형 과제로 총 1개 연구개발 과제로 구성돼서 주간 공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입니다. 품목 지정형은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만 제시를 하는 형태이고 자유공모 과제는 연구개발 기관에 대해서 연구개발 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접수 방법입니다. 계획서 및 첨부 자료를 온라인 일괄 접수할 예정이고 오프라인 서류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월 7일부터 3월 17일 월요일 6시까지 연구개발 계획서를 접수를 할 예정이고 전산 등록과 동시에 첨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양식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 홈페이지 정책과 소식 4공고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접수 방법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산 등록처는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 아이리스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를 통한 과제 신청 후에 사전에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을 조치하셔야 됩니다. 공고문의 첨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필수 이행 사항으로는 이유자 회원 가입, 연구자 전환, 기관 대표자 등록 및 기관 총괄 담당자 신청,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및 주관 연구개발기관 승인 권한 확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성명과 일치를 하셔야 되고 접수 마감 시간까지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완료를 해주셔야 하고 확약서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이 완료가 돼야 되고 마감 시간 6시가 지나면 접수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이 돼서 접수가 불가하십니다. 그리고 입력 작성 중인 연구개발 계획서도 접수가 불가하십니다. 회원 가입 연구개발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 전후 업로드 등에 대해서 최소 하루 정도 이상 소요가 될 수가 있으므로 마감일 2, 3일 전에 과제 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을 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 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헌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이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요 안내사항의 제출 서류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증은 온라인 시스템 통해서 생성 예정이고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도 온라인 시스템 통해서 생성 예정입니다. 우리 연구개발 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전산 파일 업로드 해주시고 연구개발 계획관 대표의 참여 의사 확인서는 모든 신청기관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비영리기관 면제하고 모든 기업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는 주관 공동 책임자 모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정보 확인서, 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 완료 확약서는 모든 신청기관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제정보 이용 제공 동의는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 연구자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구윤리, 청년 및 보양 사학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외부기술 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는 필요시에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수요기업 확약서는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개발 과제인 경우에는 제출을 꼭 해주셔야 되며 R&D 자율성 트랙 지정 확인서는 초격차 프로젝트인 경우에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사항 확인서는 해당 시에 증빙사료와 함께 제출을 해주시고 회계검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참여의사 확인서는 전산 파일로 업로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력기관의 경우 제출이 필수이고
그리고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은 지방비 매칭 확보 확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년 10월 1월까지 추경 예산 또는 본 예산 편성비 부담 확약을 해주시고 해당 번역의 기관명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혁신연구센터는 2단계 이후 참여 의사가 있는 대표기관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 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빈 파일을 이제 만드신 다음에 이 빈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입니다.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은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100% 이하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단체,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지방 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이제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가능하고 현물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필요시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를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기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필요시 부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접수 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 자격비 필수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에너지융합대학원 및 혁신연구센터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이고,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선순환체계 플랫폼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정 지원 제외입니다. 그래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그리고 연구책임자가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 사정지원 제외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채무불이에 있는 부실이용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 제외가 되실 수 있어서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정지원 제외 계속입니다. 한계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 소관 연구개발 과제 수도 제한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원 제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과제가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 및 부속 서류가 미제출 또는 양식이 미준수된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중수, 중견, 주관, 공동 필요 과제에서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기술료 징수 과제에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신청 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그리고 주관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을 납부하는 등 의무사항을 좀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참여 연구자가 고가 연구개발 사업 총 인건비 계산금 및 참여 연구개발 과제 대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품목 지정 기술 계획서 및 자유공모 프로그램 계획서의 주요 사항, 추진체계 의무 사항 등을 풍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리고 연구 책임자 및 공동 연구 책임자 소속 기관이 신청 기관과 상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품목 지정의 기술 계획서, 자유공모 프로그램의 계획서와 프로그램 설명서를 꼭 숙지하시고 추진 체계와 의무 상황 등을 잘 만족시켜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총 수행 기간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1차년도는 8개월로 진행 예정이고, 에너지융합대학원과 선순환체계 플랫폼 과제는 5년 56개월로 1차년도 8개월, 5차년도까지는 12개월로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혁신연구센터는 80개월 이내로 1차년도 8개월, 그리고 2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 12개월 지원 예정이고,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은 68개월 이내로 1차년도 8개월,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또 12개월로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평가 항목입니다. 에너지융합대학원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 항목입니다.
교육 및 연구 계획에서 이제 50점으로 항목이 되어 있고, 평가 주안점으로는 인력 양성 목표 및 중장기 계획이 우수한가, 융합기술 분야 커리큘럼 구성과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가, 융합기술 분야 프로젝트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가, 기업 수요와 연계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에너지 융합 역량 인증제 설계 및 운영 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등이 평가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운영 계획, 사업 수행 역량, 연구 개발 성과 활용 등도 주요 항목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혁신연구센터입니다. 혁신연구센터도 교육 및 연구 계획이 50점으로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평가 주안점으로는 초격차 유지 목표와 추진 전략, 이행 연구 개발 과제 수립 방안이 체계적이고 최전선급 인재 양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연구 주제가 연구 개발 목표에 부합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대표 기업의 연구 수요가 명확한지, 연구 추진을 위한 대학, 참여 기업의 연구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인프라 현황과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지, 연구 주제와 관련한 산학 교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우수한지, 졸업 인력의 참여 기업 또는 연관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방안이 적정한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술 공유 대학 연구 개발 계획서 평가 항목으로는 지역 교육 및 연구 계획에서 지역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설계 운영이 우수한지, 에너지 기술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지, 연구 개발 산업 현장 창업 등 다양한 인재 양성 계획이 구체적인지, 지역 에너지 산업 현장 인프라 활용한 현장 인턴십 창업 등 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우수한지, 지역 에너지 산업으로의 취업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및 실행 방안이 우수한지 등이 있습니다. 사업 수행 역량 및 운영 계획, 성과 활용 지원 타당성 등도 항목이 있으니 주요 평가 주안점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인력 양성 선순환 체계 플랫폼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연구 계획에서 사업 목적 등 사업 수행의 이해도가 우수한지와 추진 전략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지, 사업 수행 문제점과 대책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등이 평가 주안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역량과 연구 개발 성과 활용도 주요 항목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공고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3월 17일까지고 3월 17일 6시에 마감이 됩니다. 3월 말에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의 사전 서면 검토가 있을 예정이고, 4월 중에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평가 결과가 확정이 되면 평가 결과가 4월 말 정도에 안내가 되고 5월 초에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기타 안내사항으로는 문의처를 남기고 있으니 문의처를 확인을 하셔서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주셔가지고 과제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산 등록 관련 문의는 아이리스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의 1차 신규 지원 대상 사업 설명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